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것이 척박하고 또 많은 기대감과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우리가 이번에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지금 범법자들이 그리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지고, 또한 이 상권 분립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입법부의 독주로 인해서 혼란과 그리고 산만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또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한 대로 바로 이 유리 베즈메노프라고 하는 이 선동 전략 그리고 전술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그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 구소련의 그 정보원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일에 앞장선 그 사람의 주장이 4단계를 거쳐서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너무 우리 대한민국과 흡사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도덕화, 양심의 타락 또는 풍기문란, 그리고 인식의 혼란으로 인해서 사상적으로 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1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해야 공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1단계에서 다뤄줬던 것이죠. 오늘은 2번째 단계로 이제 이 불안정화, 또 무관용, 또 싸움, 정치적 충돌, 특별히 여기 보면 그 디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불안정화, 특별히 이 싸움을 통해서 정치적 충돌을 계속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했지만 혁명적인 것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그 공산주의 혁명가인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화가 되려고 하면 먼저 진지전을 구축하고, 그래서 그 모든 진지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행동화해야 공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진지전을 구축하는데 조용하게 스며들게 해야 된다. 그걸 조용한 혁명 11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는 그 불안정화, 무관용 또는 정치적 충돌, 싸움을 계속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서 따온 거죠. 안토니오 그람시의 첫 번째 계명인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끊임없이 혼란을 조성하라. 계속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나라가 뭐 금방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은 일을 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교회 모이는 것만 이게 무슨 코로나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해체해야 이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그 품성을 존중히 여기는 기독교가 있는 한은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체시켜야 된다 해서 저들이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선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교회 갔다 와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확산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계속 가짜 뉴스를 일으키게 되고, 또 하나는 촛불 집회,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걸 이슈화시키고 거짓을 진짜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를 불안정하게 하고, 그리고 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다 고발 조치하고 끊임없는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두 번째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산화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를 통해서 혼란을 조성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러니까 언론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언론 노조를 장악해서 끊임없이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서 이 나라를 안정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그 유리 베즈메노프라고 하는 이 KGB 요원, 러시아의 그 간첩이죠. 쉽게 말하면. 선동 전술 전략에 아주 능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이 불안정하고 자기에게 반대하면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관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좌파들의 상태를 보면 자기하고 조금 배반하고 반대하게 되면 뭐 자살을 유도한다든지 어떤 큰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후르시초프, 러시아의 그 후르시초프도 한 얘기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언론은 우리의 주요 이념 무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공산당 제1서기장이었던 이 주석이었던 이 사람도 언론을 장악해야만 이념을 저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공산화되려고 하면 이념적으로 그들을 장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신을 뺏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언론이라는 거죠, 언론. 그래서 언론이 그만큼 아주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불안정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첫째가 이 배후 세력, 여기 이렇게 제가 그랬는데, 위장 신분으로 은둔하고 있던 고정간첩들이 활동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후 세력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고정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언론을,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불안정하게 하고 자꾸 뉴스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자꾸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범법이 되지 않는 것을 범법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보세요. 위장 신분으로 은둔하고 있던 고정간첩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제에 있어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불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여기 보면 가족 간에, 세대 간에 계속 불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따님도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가족 간에 또는 세대 간에 큰 불화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알듯이 X세대를 지나서 M세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Z세대를 지나게 되는데, 그 Z세대 지난 다음에 생긴 게 이제 알파세대. 그러니까 Z세대와 알파세대가 합쳐서 잘파세대. 지금 이렇게 보면 10대들, 알파세대는 10대들이거든요. 10대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그들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인식이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끊임없이 지금 가족 간에도 세대 간에도 불화를 조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웃 간의 관계도 예전에는 이웃 사촌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했지만 지금은 이웃 간에도 그런 게 없이 서로 그냥 적대감을 가지고 해를 입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람들 간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다 고발 조치하고 또 뭐 경찰을 부르고 싸우고 조금이라도 용서를 하는 게 없어요. 관용이 없어. 무관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간의 노사 간의 투쟁이 이거는 뭐 정말 너무 심각하게 이게 기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노사 간의 투쟁이 굉장히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공산화로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투쟁을 잘할 수 있도록 투쟁을 잘하면 영웅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국회에서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문제를 일으키면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표를 얻어가는, 이번에 뭐 개딸들의 표를 얻어서 최고의 될 수 없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계라든지 노동계라든지 하여튼 투쟁을 잘하면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를 가지고 하면, 진실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번째 가서는 법과 질서. 개인 간, 공동체 간의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 고발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발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경찰들이 너무 고소가 심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발도 이제 고발한 사람이 뭔가 좀 증거를 갖다 대고서 이렇게 고발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무조건 고발하고 아니면 말고식이 되니까, 이거는 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고발하는 사람도 좀 공탁금을 걸고 고발을 해서 만약에 그게 무혐의가 되면 국가가 그 공탁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또 변호사를 사야 되고 이런 일이 하니까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것까지 법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법원이 특이한 건 뭐냐면 진실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하다 보니까 편파적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사법부가 지금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엉망으로 법을 막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까지도 이 질서를 잡아주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화가 안 되는 거죠. 언론도 거기 보면 이 언론의 문제도 여기 보면 정치적 문제를 이슈화해서 사람들을 막 분열시켜요. 가짜 뉴스를 막 양성해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막 이슈화되고,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계속 이슈화시켜요. 인권 문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끊임없이 이슈화를 만드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슈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모든 관계를 불안정화 시키는 거다. 기관, 협회, 정부, 기업, 요 밑에 이렇게 보면 모두가 스스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켜도 그냥 방치해버리고 각종 투쟁을 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알던 황장엽 씨가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고종 간첩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 그랬더니 황장엽 씨가 그전할 때 무슨 소리냐, 5만 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종 간첩보다 더 무서운 게 종북 세력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북한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 한국에 이제 스님 행사 하면서 직파 간첩도 발각이 됐고 잡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된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여기에 이 한 조직만 68곳에 이렇게 다 조직을 했는데 영남권에만
지역 하부망 조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창원 간첩당, 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주통일 민중전위대가 북한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 모든 일을 이렇게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이 68곳. 이게 이제 한 곳에서 한 것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통은 조직을 민간 기업으로 위장하고 상부 조직을 이사회, 총책은 이사장, 조직은 임원, 하부 조직은 새끼회사로 호칭해서 북한과 연관된 사실을 철저하게 속이고 나서 무슨 위원회라든지 또는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정치적으로 보면 보십시오. 뭐 끊임없이 갈등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정치 문제로. 뭐 후쿠시마, 한동안 후쿠시마 처리 문제, 뭐 광우병 문제, 뭐 이 서희 초등학교 교사 문제, 뭐 이태원의 문제, 무슨 뭐 가방 문제, 뭐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정부와 국민 간의 정치적 갈등을 계속 조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안정되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걸 가지고 뭘 합니까? 촛불시위 한다는 거예요. 거짓 뉴스로 대중을 선동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만든다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10월 달이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범법 짜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동안의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일어났던 일 때문에 법적인 처리하게 되면 지금 법을 막 만들잖아요. 대통령도 뭐 거부할 수 없는 법을 만든다는 등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거짓 뉴스로다가 막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게 이 광화문에서 그나마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2년도에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법적 소송이 많은지 언론도 이렇게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2022년도에 총 소송 건수만 해도 616만 7,312건인데 이걸 보니까 소송을 겪고 있는 사람의 국민의 8명당 1명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고발하고 무조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나라를 안정화 갖지 못하게 불안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안정화시키고 나라에 그리고 사람들에서 조금 더 양보가 없어요. 무관용이야. 관용이 없고 끊임없는 뭐 노조는 노조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그리고 이웃 간에 끊임없는 사상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 충돌을 일으켜서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그리고 언론도 사실은 진실된 걸 보도하기보다는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보도하기에 바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보니까 1단계를 넘어서 2단계까지 이제 공산화로 가는 길목에 모든 것이 다 정복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진실편에서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이 바로 풍요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제 3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